맨땅에 헤딩하듯 길거리 공연으로 시작해 무도관까지 입성한 꿈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록밴드의 보컬. 열정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을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봅시다. 1984년 4월 18일 나고야 아이치현의 포도농장집 아들로 이케가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이케다 히데우미로 향후 줄여서 이케로 활동하게 됩니다. 중학생 시절 이케는 여름축제 불꽃놀이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사귀어 달라며 사랑 고백을 했고 불꽃놀이가 끝나면 대답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날 때까지 둘은 1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색한 시간만 흐르고 있었는데 이윽고 여학생이 고백을 받아주어 이케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케는 청소년 시기에 잠시 경정선수가 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도코나메시 출신으로 도코나메 경정에 관심이 있었기에 아들에게 경정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경정에 관련된 시험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시력 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케는 15살 무렵 콘이라는 미국 밴드를 가장 좋아했는데 1999년도에 있었던 우드스톡 페스티벌 라이브 공연에서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런 무대에 꼭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음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학교 농구부에 들어간 이케는 그곳에서 켄타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이케는 밴드를 하나 결성하는데 켄타가 드럼을 맡게 되고 또 다른 중학교 동창 모미켄이 베이스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밴드는 오래가지 못하고 해산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케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5년 6월 다시 멤버를 모아 밴드를 결성하기로 생각합니다. 보컬의 이케, 드럼의 켄타와 베이스 모미켄, 그리고 기타의 유지를 추가로 영입했고 그렇게 스파이에어라는 밴드가 결성되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스파이에어 멤버들은 곧장 무대를 밟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밴드가 결성되고 약 1년 동안은 곡을 만들고 리허설을 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8월 나고야의 한 공원에서 처음으로 스파이에어의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었고 이때부터 나고야 근처에서 계속 길거리 공연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DJ로 일하는 엔젤을 만나게 되어 공연에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 등장하게 됩니다. 2007년 4월 3일 스파이에어는 자체 제작 앨범 Can You Listen을 발매합니다. 이후 9월에는 나고야 아폴로 극장에서 첫 단독 공연을 했고 11월에는 악기회사 시마무라에서 주최한 한라인 2007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2008년 스파이에어는 도쿄에서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며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9월 10일에 자체 제작 앨범 얼라이브를 발매하고 11월에는 나고야 바텀라인 공연장에서 두 번째 단독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아주 큰 규모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좌석이 매진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09년 2월 서포트 멤버로 활동하던 엔젤이 정식으로 스파이에어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4월 15일 인디 레이블 U-프로젝트와 계약해 첫 인디 앨범 제페니케이션을 발매했고 6월에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인 사카이 스프링에 출연합니다. 9월 16일에는 두 번째 인디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고 이때부터는 메이저 레이블에서 러브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투어를 다니며 8개 대학 축제에 등장하기도 하면서 스파이에어는 점점 더 성장했고 이케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2010년 스파이에어는 연예 기획사 캐논과 계약을 맺고 합류합니다. 기획사에 들어간 이후 이케와 켄타는 4월 1일부터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게 되어 약 5개월간 진행합니다. 6월 27일에는 길거리 공연을 했었던 나고야 사카의 광장에 돌아와 의미 있는 공연을 개시했으며 수많은 관객이 객석을 채웠습니다. 8월 7일에는 썸머 소닉 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출연하고 8월 11일 인디 레이블이 아닌 소니 뮤직 레코즈를 통해 드라마 해머 세션의 주제곡인 라이어를 첫 번째 싱글 앨범으로 발매하면서 메이저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됩니다. 12월 1일 애니메이션 블리치의 엔딩곡인 라스트 모먼트를 두 번째 싱글 앨범으로 발매하고 이틀 뒤 처음으로 도쿄에서 단독 라이브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2010년을 보내고 2011년 3월 16일 인디 시절 발매했던 앨범의 재녹음을 거쳐 세 번째 싱글 앨범으로 발표하는데 이 앨범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보시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뮤직비디오는 한국에서 촬영되었는데 당시 엄청 추운 날에 촬영을 와서 이케는 온몸에 핫팩을 붙여가며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6월 8일에는 애니메이션 우노의 엔딩곡인 Some Like Us을 발매해 일본의 음원 서비스인 레코초쿠 애니메이션 차트에서 주간 1위를 기록합니다. 7월 30일에는 다시 한번 한국에 들려 지산 록 페스티벌에 출연했습니다. 9월 21일 첫 정규 앨범 락인 더 월드를 발매하며 오리콘 차트에서 8위를 기록했고, 이 앨범은 한국에도 동시에 발매가 되었는데 한국의 J-POP 음원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스파이에어의 단독 야외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약 3,000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なんとかこういう素敵な景色を見れてます。 이케는 수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받았으며 12월 8일에는 한국 방송 M 카운트다운에 출연해 Some Like Us을 열창했고 당시 한국에서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홍대 라이브 무대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메이저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활동도 활발해 한국에 상당한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2012년 계속해서 왕성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스파이에어가 첫 전국 투어를 하게 되는데 3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콘서트가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곡들을 작업하고 발표했고 드디어 12월 18일 今年12月18日スパイアは日本武道館でライブをします。 출세한 뮤지션들만 오를 수 있다는 무도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며 메이저에 데뷔한 지 2년 4개월 만에 꿈의 무대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멤버 엔젤이 스파이에어를 공식적으로 탈퇴합니다. 무도관 공연이 끝난 이후 스파이에어는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하며 애니메이션 드라마 곡을 계속해서 작업했고 8월 7일 정규 3집 앨범을 발매해 오리콘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틀 뒤 뮤직 스테이션 방송에 첫 출연을 했고 11월 9일부터 12월 27일까지 홀 라이브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2014년의 어느 날 예정돼 있던 스파이에어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같은 달 예정돼 있던 모든 공연이 연기되었다고 발표됩니다. 5월 21일 오전 8시 이케가 직접 작성한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합니다. 이윽고 이케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의 결정은 같은 밴드 멤버들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무리한 활동을 이어가던 이케의 목 상태는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해 있었고 크게 낙심한 이케는 돌연 탈퇴 선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케는 성대 폴립과 성대염이 발병해 있었고 수술 후 긴 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해 이대로 이케가 팀을 떠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케를 비롯한 밴드의 모든 멤버들이 스파이에어는 해체되지 않는다고 전했고 10월 11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MBS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이케가 깜짝 출연해 복귀를 알렸으며 12월 30일 도쿄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다만 성대에 문제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노래를 원래 키보다 낮춰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도 단독 야외 콘서트를 진행해 10,000명의 관객이 모였고 2016년에는 대만과 프랑스에서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후지큐에서 열린 단독 야외 콘서트는 무려 15,000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같은 해 4월 28일에는 이용기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전국 투어를 시작하면서 무도관에 다시 한번 서게 되었고 7월 28일 태풍 속에서 야외 콘서트를 강행해 식지 않은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27일 이케는 자신의 SNS에 세계 지도를 한 장 게시하는데 그 사진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나와 있는 사진이었으나 그 사이에 바다가 영어로 일본해라고 써져 있어 한국 팬들 사이에서 민감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8일 논란을 인지한 이케는 바로 사과문을 게시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논란인데 어째서 일본어로 작성했냐는 불만이 나왔고 이케는 바로 번역을 해서 재차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선 조금씩 논란이 사그라들며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었으나 일부 팬들은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게다가 일본에도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면서 반대로 이케의 사과에 대한 불만이 발생해 논란은 일본까지 이어져
꽤나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논란은 잦아들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합니다. 늘 진행하던 야외 단독 콘서트도 열 수 없었지만 이케를 비롯한 다른 멤버들은 좌절하지 않고 디지털 라이브를 개최합니다. 사람들은 집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콘서트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17일 팬데믹으로 인해 열지 못했던 야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이케가 등장하는 마지막 야외 단독 콘서트가 됩니다. 2022년 3월 31일 이케는 공식적으로 스파이에어의 탈퇴를 발표합니다. 사실 이케는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2019년 여름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했고 활동을 해오며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이케는 2014년 때처럼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멤버와 스태프들 모두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스파이에어의 보컬로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컬 없이 3명만 남아버린 스파이에어는 보컬 오디션을 열고 새 보컬을 영입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는 열정과 집념으로 길거리 공연에서 여러 번의 단독 콘서트까지 이뤄낸 이케. 아쉽게 그의 밴드 활동은 멈추게 되었지만 현재 피처링으로 가끔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활동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